최신 오미크론 등장으로 코로나19 5차 대유행 위기가 고조되자 연방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모델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델링은 국내에 아직 오미크론이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모델링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모델링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규 사례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소아용 백신이 이달 초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는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캐나다 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캐나다 내에서도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내 오미크론의 확산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7,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오미크론 변종이 우세해지면 1월 중순까지 하루 26,000건 이상의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캐나다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인 테레사 탐 박사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최고의 방어책이며 모든 사람들의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병원 입원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세 미만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캐나다인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보다 코로나19로 입원할 확률이 32배 더 높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시켰을 때 주문한 물건이 집, 캐나다 포스트 또는 콘도의 컨시어즈에게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아마존 캐나다에서 이제 아마존 허브 중 한 곳에서 상품을 픽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소매업체는 캐나다에서 아마존 카운터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집에서 가까운 편리한 위치에서 매장에서 아마존 패키지를 픽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직원이 있는 픽업 지점의 새로운 네트워크라고 설명합니다. 매일 통근하거나 여행하는 동안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을 때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까 생기는 불안함을 이제는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캐나다 전역에 수백 개의 카운터 위치가 있으며 내년에는 수백 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프라임 회원은 아마존 카운터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2일 및 1일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 스트라우츠 아마존 캐나다 관리자는 네트워크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캐나다 전역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매장 위치, 사물함 또는 보안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고객은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선호하는 픽업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픽업할 준비가 되면 바코드 6자리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이 전송되며 보관함에서 패키지를 픽업하는 데 3일, 아마존 카운터에서 픽업하는 데 7일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배달 경쟁 시대에 아마존 카운터는 지역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패키지 픽업 네트워크를 캐나다 전역으로 확장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출시 당시 현재 밴쿠버에는 20개의 위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연안보건당국의 UBC의 밴쿠버 캠퍼스 내에 위치한 기숙사 중 하나인 토템파크의 거주자들에게 코로나19 노출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보가 교내 기숙사에 발령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기숙사에 전달된 공고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노출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보건당국은 대학교 측과 함께 밀접 접촉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은 직접 연락을 받을 예정이며 14일간 자가격리를 지시받거나 코로나19에 노출된 날짜와 백신 여부에 따라 증상을 자가로 살피도록 전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고문은 이러한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노출 위험도는 낮으므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토템파크는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이니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UBC 코비드 트래커 트위터 어카운트는 이러한 공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하며, 기숙사 내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강의 수업을 통해 교내 전체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밴쿠버 경찰들은 사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밴쿠버 경찰국은 아직까지 소속 경찰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는 지난 11월 중순 이미 백신을 의무화한 빅토리아 경찰국과 캐나다 기마경찰과 같은 다른 경찰 여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RCMP의 경우 다른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11월 15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무급휴가 처분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허나 백신을 거부하는 밴쿠버 경찰들은 앞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니아 비진팀 VPD 대변인은 앞으로 3주 내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찰들의 경우 사비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비진티는 얼마나 자주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사항들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는 현재 1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외에도 450개의 지역 약국과 병원에서 부스터 백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 토리 시장은 7만 3천 명의 자격이 있는 시민들이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부스터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백신 부스터 접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50세 이상인 토론토 시민은 두 번째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세 번째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일정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1-833-943-3900 백신 예약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토론토 공중보건국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손 위생을 깨끗이 해야 하며 신체적 거리 두기를 따라야 하며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약 5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스터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 초 12세 이상이면 부스터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한 해 전 세계를 휩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상 세계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9월 공개된 뒤 전 세계적 인기를 끌어 최장시간 넷플릭스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로 골든글로브 이전 고섬 어워드 최우수 장편 시리즈 미국 영화 연구소의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국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최초로 오징어 게임은 TV 시리즈 작품상의 후보에 지명되어 위팽, 더 모닝쇼, 호즈, 석세션 등과 경쟁하며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는 TY 시리즈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브라이언 콕스와 제레미 스트롱, 빌리 포터, 오마르 씨와 경쟁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또한 TV 시리즈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라 빌리 크루덤과 마크 듀플라스, 키에란 컬킨, 베르 골드스타인 등과 경쟁합니다.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미국의 영화와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으로 아카데미상과 함께 영화계 최고 권위상으로 뽑힙니다. 오징어 게임이 후보로 지명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은 1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